자, 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한캐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4일 일요일이고요. 그동안 나갔던 내일의 관심 종목, 상승 관심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인텍, 다날, 버킷스튜디오, 폴라리스 오피스, 조이시티, M게임, 초록뱀 미디어, 하나마이크론, 골프존, 두산퓨어셀, JS코퍼레이션, 심텍, 대덕전자, 우진, 아이비기명, 노십자, 랩셀, 쇼박스를 이제 한번 볼 건데요.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공부를 목적으로 만드는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뭐 얘는 뭐 이따구로 매매를 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시윤 주식이라든가 뭐 JJ 리더, 그다음에 뭐 이제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영상을 찾아서 이제 보고 듣고 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뭐 너무 쉬운 얘기 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다 따라하지는 않지만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걸 얻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뭐 많이는 안 보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게 조금 뭐 좀 매매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좀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재생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거 리뷰하면서 뭐 혹시라도 어떤 또 아이디어가 제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광진인텍입니다. 광진인텍은 일단 이걸 차트를 전부 지워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진인텍은 11월 1일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28일날 엄청나게 뛰어 올랐죠. 엄청나게 뛰어 올랐고,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이 양봉으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26.73%가 올랐고 이틀 동안 씌워주는 흐름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그 다음에 뭐 여기 고점, 여기 종가 라인 정도를 이제 잡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무주공산이 된 건데,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날 11월 1일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물렸던 거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날에 또 7% 상승하면서 또 종가까지는 또 붙여주는 흐름이어서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더 쉬었고 또 한번 올라와서 최고가를 한번 찍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최고가를 이제 650원까지 뛰어 올려주는, 그래서 5일선 한파동이 더 나오나 뭐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날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면서요. 제가 이날 이제 종가 베팅을 했다가 이날 이제 손절이 나가면서 크게 이제 손해를 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 어떤가요? 여기까지만 했을 때 내가 매수 구간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일부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을 가져서 본 부분은 이날 이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스토캐스틱 533이 과열권에 들어가면서 얘가 이제 더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더 오르겠느냐. 결국엔 이 533이 조금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다면, 조금 낮은 자리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밑에 라인에서 잡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알았다면 요때 이제 그 관심 종목으로 나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 저점하고 여기 저점 라인, 그 다음에 여기 고점 라인, 뭐 이 봉의 시가 라인, 저가 라인, 그 다음에 이 봉의 중간 라인, 이런 식으로 조금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나눠 놓을 수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정이 좀 들어오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 과열권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전에 상승할 때 과열권에 들어왔다가 올라온 부분인데, 저는 이제 533을 볼 때 이렇게
이렇게 보조지표가 과열권에 갔고 얘도 과열권에 갔지만 주가 올라갔고 보조지표도 이렇게 올라간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 다이버전스는 아니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열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밑에 라인에서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광진인텍을 좀 접근했다면 가령 12,650원, 12,200원 라인에서 잡았다면 뭐 매수를 뭐 등분으로 뭐 여기서 12 사고 여기서 뭐 12 샀다고 한다면 요때 수익 실현이 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또 내려왔을 때 12,200원하고 또 잡았다면 여기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12,200원 라인 뭐 요런 자리. 그래서 단타가 몇 번씩이라도 가능했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그러니까 뒤늦은 후에 바라보니 그런 관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데 급락을 했을 때 우리가 12,200원 라인은 좀 썼기 때문에 여기 라인 있잖아요. 이날의 고점인 11,700원 라인하고 11,650원 라인을 좀 매수를 했다면 제가 이때 종가 베팅을 했지만 조금 더 살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매수를 했다면 결국에는 다손절을 안 하더라도 손해를 조금 줄이고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날도 안 팔았다면 12일날 본전 라인 정도에서는 매도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사고 여기서 다 팔고 왜냐면 이때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뒤늦은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매도 다이버전스구나. 그럼 한번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종가에 뭐 수익 실현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때 11,700원, 650원 이런 자리에서 잡았다면 이게 하루 만에 수익 난 게 뭐 5% 가까이 또 수익이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12일날 올라왔던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좀 더 수익이 좀 편하게 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관심 종목을 뽑았던 이유는 바로 다음날에 엄청난 상승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는 좀 안 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같은 날에 들었던 다날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날 11월 1일 날 이제 나갔던 종목이고 얘도 이렇게 다 지우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 라인에 이렇게 고가 라인이 있죠. 이렇게 고가 라인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 고가도 있고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돌파한 흐름이었고요. 거래 대금이 조금 터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요런 구간에 단기 이제 뭐 밑에서 사고 위에서 사고도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날 이제 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날 이제 5332 그 과열권에 들어왔고 주가는 올랐는데 보조지표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예상을 해봤다면 이 7,890원 자리 7,890원 자리 정확하게 왔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까 광진인텍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얘가 여기서 과열권 들어갔고 여기서 과열권 못 갔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라인에서 뭐 11월 1일 날 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라인에서 우리가 8,970원, 8,740원 뭐 여기는 조금 너무 가까우니까 요렇게 또 잡아볼 수 있었겠죠. 혹은 이런 식으로도 잡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 이제 갭자리가 있기 때문에 갭 메꾸는 자리 정도, 갭 메꾸는 자리, 그 다음에 여기 뭐 종가 요렇게도 잡아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내려올 때 이때 이런 데서 이제 분할 매수를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거의 과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 과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과열을 만들면서 이 보조지표를 넘겼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넘기지 못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진인텍이랑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광진인텍은 어떤 흐름이죠? 이때죠. 광진인텍은
요때 이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얘는 이렇게 되면 아, 이거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올랐고 보조지표도 올랐는데 여기는 주가 올랐고 보조지표는 떨어졌으니까 아, 이때 좀 하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었던 거와 같이 단알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렇게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여기서 끝났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날도 거래대금이 5,800억 가까이 터졌고요. 이날 6,400억이 터졌는데 얘가 시가총액이 6천억짜리인데 거의 한 바퀴 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고, 이런 라인에서 이렇게 또 박스권 해놓은 또 콘크리트 철벽 1,000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고 좀 버텼으면 또 이런 상승을 또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결국에 목표가는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아까 이전 라인에서 잡아봤던 이런 라인들이 이제 목표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9,500원, 9,000 뭐 만원 정도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사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좀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나눠 사는 거, 그 다음에 어디서 사야 되는 거, 이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걸 지금 스토캐스틱 533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건 분봉 가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다 말씀을 드리거나 제가 공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매해서 수익이 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버킷 스튜디오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여기가 이제 고점 라인인데 5,730원 라인을 얘가 지지를 했고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여기 고점 돌파한 자리가 있고, 그리고 이틀 동안 이제 지지를 받았고 침체권에서 과열권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1월 2일 날 수익을 좀 냈던 종목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제가 이제 좀 고무적으로 봤던 패턴은 요렇게 주가가 요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저점 라인을 지지하고 장대 양봉이 나왔고 고점하고 거리가 멀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 번 더 튀어준다라는 부분, 요 부분을 제가 조금 캐치를 해놨고, 실제로 요거 관련돼서 이제 위지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종가 베팅, 물론 이제 그 관심 종목에는 없었지만 요 종목을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장대 양봉으로 올랐고 여기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한다면 다음날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9.75% 가까이 수익이 나왔는데 이날 한 4, 5%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5% 정도. 그 전량 베팅을 했었거든요. 이제 요런 패턴으로 제가 버킷 스튜디오를 봤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안타깝죠.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올랐는데 여기까지 오르고 나서 윗꼬리 달고 음봉이기 때문에 음봉에 거래대금이 조금 터졌기 때문에 조금 조정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부분. 하지만 이제 양봉으로 끝나서 그러니까 음봉이지만 종가상으로는 올랐기 때문에 아직 좀 살아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5일선 떨어지고 여기 라인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급등하던 종목이 기준선이거든요. 이게 지금 일목균형표상의 요 갈색선이 기준선인데 기준선까지 오고 침체권에 도달하니까 533이 침체권에 도달하니까 여기도 기준선까지 왔는데 침체권에 도달했죠. 여기도 기준선까지 왔는데 침체권에 도달했는데 이루고 나면 어떻게 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급등이 이날 이제 7.95%가 나왔고 이날 상한가 갔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흐름은 이제는 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여기 보시면 과열권에 들어왔고 주가 올랐는데 얘가 이 과열권에 못 들어간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얘가 여기 침체권에 왔다가 다시 상승한 거여서 이 이전 거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원래 이제 그
다이버전스 보는 걸로는 얘가 침체권에 왔다 가면 새로운 파동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정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한번 쳤고 치고 나서 고가는 여기를 돌파했지만 얘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런 형식이 되면서 다이버전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점을 정확히 맞춘다 이런 부분은 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지지한 부분이 조금 고무적이다. 그럼 여기서 왜 지지를 했느냐를 우리가 찾아보는 게 또 관건인데, 가령 여기 저점하고 여기 종가 라인이에요. 이날 이제 상한가 쳤던 종가 라인에 얘가 결국 왔다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쪽 개파락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 10월 28일 날 갭상승 시켰던 우리 형님들께서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는 걸 허락하진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여유로 분다 그러면 5,000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요런 라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선 라인에서 상승했던 거랑 기준선 라인에 왔을 때 스토캐스틱 534가 침체권에 와서 매수 권역에 왔다라는 부분 두 가지를 합쳐서 본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또 했다면 이런 또 큰 상승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이 상승을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찾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보나치로 이렇게 찾는데, 왜냐면 이쪽 편에 이제 가격 라인이 없잖아요. 물론 차트를 엄청나게 늘리면 가격 라인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52주 신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본다면 이 상승폭을 돌파하면 1.236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 1.382, 1.5 정도까지는 온다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 요 11월 11일 날은 매도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기법으로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봤던 어떤 패턴의 기본은 이런 거였습니다. 얘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쭉 한번 눌렀는데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여기서 또 한번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진 다음에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고점에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 큰 상승을 여기 라인이거든요. 이날의 고가 2,600원 라인을 얘가 윗꼬리로는 돌파했지만 종가로는 돌파 못했다. 그러면은 다음날 한 번 더 갈 수 있다. 이게 어떤 거였죠? 아까 버킷 스튜디오에서 봤던 거랑 좀 비슷한 그런 패턴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라인으로 돌파를 했지만 종가상으로 완벽하게 돌파를 못한 흐름이라면 다음날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어서 종가 베팅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런 게 기법이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좀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갔는데, 얘가 여기서 이제 11월 1일 날 들었기 때문에 이날 들였는데, 실제로는 얘를 매매하는 게 좋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얘가 그때 당시에는 되게 허접한 종목이었어요. 사실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11월 1일 날 NFT 시장 성장 기대감 등에 뭐 왔었는데, 뭐 11월 1일 날 뭐 외국인 기관 좀 샀는데 요거 꼴랑 해봐야 4억 정도밖에 안 사놔가지고 믿을 수가 없었던 종목이었는데, 얘가 결국엔 이렇게 크게 가면서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날 이것도 이날 이제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533이 이제 막 62.5까지 온 거여가지고 과열권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 더 올라야 되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날이죠, 요날 10월 27일 날 본다 그러면 이제 침체권에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과열권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종가 베팅 혹은 다음날 시가 베팅 후에 종가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면 또 큰 상승을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얘가 이러고 나서 이제 상승하고요. 과열권 과열권을 진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인이겠죠. 요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열권에 진입을 하고 나서 2770원 라인을 쳐주죠. 그러니까 과열권에 진입을 하면 좀 장중에라도 조정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얘도 중간 라인이 이 봉의 중간 라인인 2,720원, 뭐 35원 뭐 요런데 자리 정도면은 50원 자리 정도 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또 큰 상승을 또 맞이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라는 거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여기에 과열권을 맞이했는데 스토캐스틱 533은 떨어지는 중이니까요. 크게 하락이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얘가 만약에 기준선까지 내려왔는데 얘가 침체권에 도달한다면 매수가 가능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나중에 리뷰할 때 한번 그 사항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예, 하나마이크론은 11월 2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날짜가 제가 좀 잘못해가지고 아마 요때 드렸을 거예요. 1일 날 새벽에 드렸나 밤에 드렸나 뭐 그런 식일 겁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뽑은 종목들이 그 다음날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군은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10월 28일 날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과열권에 진입을 했는데 고점 돌파를 한 부분이고, 이날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친구들이 좀 들어온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다음날 상승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걸로 생각한다면 얘가 과열권 80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라인 2,600원 뭐 650원 라인 뭐 요런 자리에서 또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상승을 좀 맞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상승을 하죠. 얘 같은 경우는 수급이 워낙 좋았다. 수급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11월 1월 2일 뭐 이때 말씀드렸던 때 수급을 본다 그러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들고 갔으면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만드는 좀 종목입니다. 얘는 이제 관건이 이제 내일 이제 무조건 올라가주면서 이거를 이제 치켜 올려 세워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상으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이제 기관이 조금 빨고 나가는 건 조금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간단한 대응법은 그냥 5일선이 깨지면 매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 들고 가기가 참 어렵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초록뱀 미디어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1월 2일 날 정도에 이제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하게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나오지는 않았죠. 다만 여기 이제 정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쪽 정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정고점 라인을 얘가 오늘 왜 이러죠? 큰 거래대금으로 한번 갔다 왔다는 얘기는 이거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인 거거든. 돌파 한번 해보겠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던 부분은 뭐 일봉에서 찾아본다면 이런 정도 뭐 여기 이제 종가 라인 정도 이제 맞추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 상황이었고요.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이렇게 올라와서 아직 과열권 들어간 상황이 아니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3.81% 올랐다가 3,060원까지 또 떨어진 흐름이었습니다. 여기 윗꼬리 라인입니다. 이쪽 윗꼬리 라인. 하지만 이게 끝났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죠.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올라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침체권에도 도달하지 않고 50%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음봉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기준봉을 2봉으로 삼았잖아요. 2봉 11월 2일 2봉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 중간 라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가 라인. 왜냐면 이거를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형님들께서 분명히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마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좀 따져보고 뭐 이런 자리에 오면 좀 과감하게 매수주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점 라인 찍혔던 2,940원 라인을 또 얘가 또
45원짜리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라인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일정 부분 박스권을 돌파한 후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한 후에 급등을 했다가 요 박스권 위에 윗골이 달았던 라인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가는 형태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마음껏 내고 여기 고점 라인이죠. 이쪽 3,400원 정도 라인까지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 이 라인에서 만약에 샀다면 엄청났죠. 물론 이날 이제 종가에 사서 3% 먹고 여기서 밑에서 샀다 그러면 정말 대박이겠지만 아직 제가 그런 실력이 언젠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구나. 이날 장대 양봉이 나오고 과열권까지는 진입하지 않았지만 더 올라가지 못했던 건 무슨 이유일까? 뭐를 내가 못 봤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침체권에 들어와서 과열권 들어갔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침체권에서 과열권 들어가는 구간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전에 침체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초록뱀 미디어는 침체권은 여기에 있었고 중간에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 3파동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4파 조정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너무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M게임입니다. M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 이제 11월 2일 날 드렸으니까 뭐 이날인가 뭐 요때쯤 요날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정석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죠. 자, 여기에 과열권이 있었고 여기 이쪽 라인이 과열권이었고 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얘는 아직 못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조정 가능성이 있구나. 그럼 조금 천천히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라인 하고요. 고점 라인은 여기고 그 다음 라인은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이날 11,550원까지 왔고 얘는 결국에 1,8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잡느냐? 저도 모르죠. 그거는 그건 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보면 이 봉의 중간값은 또 900원짜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올 때 이 부분을 내가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느냐? 그건 못 잡는다라는 거지. 그걸 잡으면 제가 지금 이루고 있겠습니까? 그럼 얘는 손절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 거냐? 손절을 여기로 잡고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만약에 종가상으로 기준선을 깨는 흐름이라면 좀 손절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요런 거는 조금 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수익이 많이 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좀 조회수도 올라가고 좀 인정도 해주시고 그러겠죠. 어쨌든 요래 놓고 막바로 뛰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흐름은 뭐냐? 고점 돌파했는데 지금 떨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21선 깨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때 여기 기준선에 왔을 때 얘가 침체권이 있다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는 상황으로서는 5일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고 깨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막바로 치고 가는 게 아니라면 21선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천천히 매수하는 게 좀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천천히만 매수했다면 이날 이게 18%짜리고 이날 이게 얼마짜리 8% 이게 얼마야.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이시티입니다. 조이시티는 제가 드렸던 종목들 중에 조금 다른 유형의 종목이었는데요. 뭐였냐면요. 요렇게 된 상황에서 여길 만약에 얘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앞부분에 있는 라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요거랑 같이 이제 비슷한 종목으로 두산 퓨어셀 같은 걸 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다음날 떨어지고 박스권 하단까지 왔다가 이렇게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2,25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갔기 때문에 아침부터 엄청 강했으니까 이걸 샀다면
좋았을 텐데 결국 못했죠. 예. 그러니까는 제가 상승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실제로 내가 매수한 건 몇 종목 안 되더라. 이런 이제 엄청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일단 쓰리 양봉이 나온 상황이고, 이 종목은 제가 앞에 드렸던 종목과는 다르게 뭐 기준봉이라기보다는 그냥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해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잘 돌파를 해서 요 며칠 견뎠다면은 수익률이 괜찮게 나왔겠지만 지금 제가 하는 공부하는 종목 중에는 맞지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비슷한 종목이 이제 11월 4일 날 관심 종목이라고 드렸던 두산 퓨어셀인데요. 11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인데 얘는 좀 실패한 패턴 중에 하나죠. 실제로 또 올라갔다가 뭐 말았다가 했는데 이날 돌파를 11월 9일 날 돌파를 했는데 거래대금도 또 솔장이 터졌거든요. 근데 결국엔 가지 못하고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좀 장기로 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수급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11월 11일 날 외국인이 팔고 나가면서 조금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이 다시 담았고요. 뭐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네요. 요걸로 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지금 추세대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다만 이게 수소 관련주여 가지고 2차 전지 뭐 전해질 뭐 동망 뭐 이런 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실패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저기는 줬다. 그러니까 조이시티랑 두산 퓨어셀이랑 뭐가 달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조이시티는 게임주잖아요. 그래서 얘가 결국 NFT, 뭐 P2E 이런 거 이제 엮여갖고 이제 한번 쏟은 거고 퓨어셀은 지금 2차 전지보다는 이제 수소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조금 소위 얘기하는 재료에서 좀 밀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S 코퍼레이션인데, 이 종목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제가 봤던 이제 패턴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한번 봐줘야지 이런 걸 아는 거야. 그게 뭐라 그럴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여기가 고점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고점 라인이고 여기를 갭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 갭은 아무나 만드는 갭이 아니었다는 거죠.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침에 만약에 이런 종목이 발견이 된다면 무조건 눈 감고 매수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돌파하는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박스권의 뭐 기준이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느낌이 그냥 박스권이면 박스권인 거예요. 뭐 특별한 게 뭐 없어. 이게 박스권인데 뭘 어떻게 해. 이렇게 보면 이게 박스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어디가 박스권이에요? 뭐 이런 데가 이렇게가 박스권이죠. 또 이렇게 뭐 크게 보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여기 박스권이면 여기 만약에 돌파한다면 여기까지는 또 가능하다. 뭐 이런 거에 나오는 거니까. 그걸 이제 또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박스권 돌파하는 매매여서 박스권 갭 상승은 조금 의미를 두고 좀 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얘도 조금 아까 봤던 형식으로 좀 본다면 어떤 형식일까요? 자, 여기서 침체권 찍었고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거니까 어떻게 생각한다? 이게 3파구나. 하나, 둘, 이게 3파구나. 그럼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그 내려오면 맥타임은 여기 24,250원. 그럼 좀 기다렸다가 매수했으면 좀 좋았겠구나. 얘가 만약에 침체권에서 바로 올라가서 50 미만, 50을 돌파하는 봉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시작한 거였다. 요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였다. 그러면은 괜찮았는데 과열권에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얘가 한번 꺾고 들어간 부분이어가지고 이게 좀 조정도 받을 수 있겠고, 물론 이런 거 놓치면 이제 또 팔탁꾼이 또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이거는 이제 11월 4일 날 들었기 때문에 이날 정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올랐다가 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또 실적에 꽂혀가지고 이게 이제 피역 회사인데 왜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배당도 대박이죠.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24,250원 이런 자리가 이제 맥타임이었다.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타임이었다. 자, 여기 관련돼서 또 여기 고점 라인이면서 또 일목균형상의 또 기준선 지나가는 자리였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이것만 5%예요. 이게 저가 2.8%, 종가 2.4%니까 이게 5%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까지 치면 이게 얼마겠어요. 그게 조금 안타깝다. 지금 모습은 어떤 흐름이냐? 얘가 그러면 저점에 이제 21선 깨고 저점에 내려가는 부분인 건데 얘가 이제 어느 나이 정도, 어느 정도에서 이제 또 그 저걸 할 거냐, 그 조정을 마무리를 할 거냐는 부분. 그러니까 요거 상승, 요 박스권을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끝나냐? 여기서 61선 깨면 저는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냥. 61선 안 깨고 한 번 더 갈 수 있냐라는 부분, 혹은 5일선, 하나, 둘, 셋, 넷, 쌍봉 21선 깨고 여기 밑에서 좀 조정 받다가 다시 올라가서 한 번 더 파동이 21선 상승 파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나올 거냐, 요 부분이 지금 관건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프존입니다. 골프존은 이날이죠. 이날 이제 11월 2일이 이제 중심봉, 이제 기준봉이 되는 거고요, 소위. 그리고 나서 이제 4일 날에 드렸는데 이날 드렸습니다. 보시면 그냥 수급이 그냥 쩔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내려올 때 매수를 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거냐면 얘가 침체권에서 바로 올라온 게 아니고 바로 과열권에 들어갔고요. 과열권에 들어갔고 주가 올라가면서 얘가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 다이버전스는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 조금 밑에 라인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겠네요. 왜냐면 과열권이니까. 아까도 이제 과열권이면 그러면 이제 요런 라인하고요, 이런 라인인데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지는 않았고, 만약에 이봉 11월 2일 날 보고 3일 날에 봤다면 다음 날 뭐 이런 라인 정도 16만 3천 원은 조금 깨지는 라인 정도에서는 또 매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수급을 보고 좀 믿고 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16만 3천 원 자리가 되게 알고 봤더니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 메커스라는 종목입니다. 메커스라는 종목은 11월 5일 관심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날 드린 거죠. 결국에 따지면 요날 잠깐만요. 요렇게 된 날 이제 드린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가 또 과열권, 여기가 또 과열권인데 주가는 올랐는데 떨어져서 매도 다이버전스였는데 얘가 이제 치켜 올렸어요. 그러면서 더 웃긴 거는 여기가 과열권인데 여기는 과열권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 매도 다이버전스니까 좀 천천히 매수를 좀 했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었다라는 거를 지금 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기준선까지 또 떨어지는 흐름이었고, 이 기준선이 이제 어느 가격이냐면 이런 고점, 뭐 종가, 뭐 이런 자리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연결하고 보니까 또 요런 자리 또 다 걸리는 자리니까 손절을 뭐 이런 데로 잡고 여기 7,370원을 잡고 여기 절반 가격 8,120원하고 뭐 요런 8,000원 깨지는 자리에서 조금 매수를 했다면 요렇게 또 상승분 5일선까지의 어떤 그런 짧은 상승을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주간간 라인까지 돌파를 해주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지금 침체권 들어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인데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좀
그 시간을 좀 들여서 좀 봐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정도까지가 이제 타이밍이었다라고 보고요. 여기는 솔직히 알 수 없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물론 거래 대금이 이제 뭐 많이 없어가지고 좀 붙어볼 만은 했다라고 이제 보지만 그래도 이거를 노리고 들어간다는 거는 완전 선수들의 어떤 돈 많으신 분들의 어떤 영역인 거고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아픈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우진 같은 종목은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얘도 그 전에 드렸던 종목들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런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퓨어셀하고 그 다음에 조이시티 같은 이제 흐름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다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대 음봉의 중간 라인 정도까지, 중간 라인 넘는 구간까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여기 이쪽에 만들어 놓은 요런 추세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잘 올랐던 부분인데, 제가 이 종목을 아마 종가 베팅을 했고 아마 뭘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내려오는 흐름이어서 아까와 봤던 종목의 어떤 그런 분석법은 좀 잘 안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종목이어서요.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아픈 대덕전자인데요. 대덕전자랑 이제 심택이 완전 마음이 아픈데, 11월 5일 날 드렸던 11월 5일 이날이거든요. 이날. 그러니까 이날에 아마 들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흐름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얘가 요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나쁜 흐름이 아니었는데 이 종목을 기준봉으로 삼을 수 있는 종목이었냐 라고 볼 때는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심택을 보게 되면 심택이 같은 날이거든요. 11월 5일날. 그리고 11월 5일날 얘가 18% 상승했고 거래대금이 1000%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얘는 기준봉으로 쓸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심택이랑 대덕전자가 같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은 거였는데요. 결국에는 얘를 좀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은 침체권 여기 있었고 과열권 들어왔는데 약간 애매하죠. 여기가 이제 88.95고요. 얘는 90을 넘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매도 다이버전스여서 매도를 했고 다시, 그러니까 떨어졌고 이날 83.83. 그래서 만약에 이날 이제 18%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얘가 과열권까지 와서 88.35까지 올라오는 흐름이었고, 여기서가 이제 관건인데, 다음날 뭐 상승할 수는 있겠죠. 뭐 상승할 수도 있었고, 여기서 이제 떨어질 건가 안 떨어질 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 고점 라인이 33,200원 라인에 33,200원의 고점 라인인데 얘가 시가를 33,100원으로 띄워줬습니다. 급상승 나왔죠. 이런 패턴이 아까 있었습니다. 뭐였죠? JS 코퍼레이션이 이런 관점이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거랑 이제 같은 흐름으로 본 겁니다, 심택은. 그러면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33,100원이 시가지만 고점이 33,200원이니까 한번 붙어볼만 하다. 물론 수학처럼 뭐 딱딱 떨어져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먹을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넌 매매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매매 못했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DDR5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같이 묶여서 가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덕전자랑 같이. 뭐가 더 상승을 많이 했느냐,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택이 더 많이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 종목은 좀 안타까웠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최악의 종목이 RF쌤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추세선을 돌파하고 장대 음봉에 이렇게 붙여주는 흐름이 나와서 아까 이제 봤던 우진이라는 종목하고 비슷한 패턴이다. 요 두 개의 봉하고 비슷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 종목에 넣었지만 망했다. 왜 망했을까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평선의 위치 자체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다. 물론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61선 이렇게 쌍바닥 만드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을 가지고 좀 해볼 만한데,
단타관심주를 하는 놈이 이런 종목을 든 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액토즈 소프트 11월 9일날 드리는 종목이니까 11월 9일날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8일 모습을 보고 드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도 이제 보게 되면 얘는 다음날 바로 상승할 수도 있는 흐름이 아니었을까. 자, 침체권 여기 왔고요. 그 다음에 과열권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얘가 이날 90.14니까 90.14까지만 돌파해주면 되는 흐름이고, 얘가 근데 고점을 돌파한 건 아니었어요. 고점을 돌파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여기 15,150원은 다음날에 넘어갈 수 있겠죠.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간 건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날 갭상승으로 넘어졌어야 되는데 얘가 갭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은 좀 안 좋은 흐름이었고요. 결국에는 2.65%까지 올라왔고 550원을 못 돌파했다라는 내용은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재볼 수 있겠죠. 절반 가격 되고요. 그 다음에 저가 라인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었던 어떤 이제 좀 기준 라인이라고 해볼까요? 뭐 이런 윗꼬리 라인을 한번 다 이제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13,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뭐지? 여기서 한번 매수해볼 수 있겠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라인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잘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만드는 차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18일날 봉을 보고 9일날 대처해보려고 그랬는데 얘가 시가에 개파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나가리구나 라고 보고 거래량 줄이고 떨어질 때 내가 이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었겠냐, 뭐 요렇게만 보면 올라갔기 때문에 뭐 매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날 또 이날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이렇게 또 큰 하락을 맞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또 NFT, 얘도 이제 게임주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어떤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좀 지켜보고 또 다음에 리뷰할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랩셀입니다. 녹십자 랩셀은 11월 10일 날 드렸던 종목인데, 11월 10일이 아마 요날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일 날 이제 관심 종목이니까 9일 날짜 보고 드렸던 종목인데, 얘도 과열권에 들어왔는데, 과열권에 침체권에서 과열권 들어왔는데 어때요? 과열권에서 이제 자꾸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멈춰가죠. 그럼 한번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앞에서 좀 이제 비슷한 얘기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날 이제 결국엔 크게 한번 상승을 했고요. 또 떨어졌고 다음날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지금 좀 이게 또 매도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11만 1,500원 자리를 제가 여기로 그냥 잡았는데,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1만 6,400원. 그럼 여기랑 여기 뭐 6,400원이나 뭐 5,000원이나 뭐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겠죠,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얘도 쩔기 때문에 좀 믿고, 이 부분을 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하나마이크론 골프전처럼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B기명입니다. IB기명은 좀 애매해요. IB기명은 좀 애매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 시가 라인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가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흐름에 갭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고점 라인, 이날의 고점 라인이죠. 이날의 고점 라인 정도까지 찍고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종목을 11월 8일 정도에 확인을 하고 9일 10일 날 대응을 했었으면 이게 수익이었을 텐데, 제가 이제 11일 날 드리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드린 거죠. 이날 9일 날 날짜에 드린 건데, 이러면 사실은 먹을 폭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정도니까.
그랬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과열권에 들어왔고요. 얘는 여기서 침체권이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파동 다 나온 시점이어서 이렇게 되면 이게 21선도 깰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파동을 그렇게 계산을 해왔잖아요. 스토캐스틱 533을 보면서 얘가 침체권에 들어오면 새로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침체권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각자의 파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기 때문에 21선 깰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손절을 어디로 잡아야 되겠느냐, 손절해도 되느냐라는 부분이 또 되게 걱정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날 종가 베팅 했다가 개파락하는 걸 보고 위에서 줄였어요. 자, 저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동안 종가 베팅을 하고 나서 깨달은 방법은 뭐냐면, 종가 베팅을 했어요. 종가 베팅을 내가 어느 가격 3,000원 라인에서 만약에 했는데 이게 다음날 3,000원 혹은 3,005원에서 시작하지 않고 2,900 얼마에서 시작한다. 그럼 무조건 전일의 종가 라인에서 물량 덜어낸다.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세웠던 그 뭐라 그러죠?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종가 베팅을 했어요. 다음날 무조건 갭 상승이든 뭐든 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다음날 개파락 출발한다. 그러면 내가 샀던 라인에 가까이 붙으면 매도한다. 이 부분을 김영에서는 실제로 했습니다. 왜 이거를 이제 만들었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제 그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차트는 광진인텍입니다. 네. 광진인텍을 이날 종가 매수를 했어. 이날 더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아침에 개파락하고 뭐 5분 만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본전 정도까지도 못 왔죠. 근데 이 종목 말고 또 어떤 종목을 했는데 그 종목은 또 본전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조건 종가 베팅을 했는데 개파락으로 시작한다? 문제 있는 거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거는 아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한다면 21선 깰 수도 있다. 물론 21선을 막바로 깨는 것보다는 한번 들었다 올렸다 이런 식으로 깰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쌍봉 만들어야 되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요렇게 쌍봉 만드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녹집자 랩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쇼박스입니다. 쇼박스 이것도 약간 애매했죠. 애매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봤던 버킷 스튜디오,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 건데, 이거 두 개랑 이 쇼박스랑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자,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날이죠. 이날 종가상 최고 종가입니다. 종가상 고가도 최고지만 종가상 최고고, 전일 고가, 그러니까 최고, 전번에 생겼던 최고 고가는 넘기지 못한 모습이고요. 버킷 스튜디오도 이날이죠. 이날인데 이날 얘가 뭐냐면 종가상으로는 최고 종가예요. 종가상으로는 물론 여기 뭐 시가 뭐 이런 거 있지만 종가상으로는 최고 종가인데, 쇼박스는 최고 종가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장중에 제가 이제 봤던 게 기억나는데, 이 570원단에서 엄청나게 공방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못 잡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잡았으면은 돌파한다. 7,580원 이런 데서 종가 끝났으면 돌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일단 여기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고, 여기 종가가 그래도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큰 종가이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비슷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버킷 스튜디오랑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랑 그랬는데 결국에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게 맨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고요.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일 날 아이비 기명이라는 종목을 또 다시 드렸는데, 이건 아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저도 이 방송 만들면서 또 복습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지금 아이비 기명을 조금 들고 있는데, 그 부분 좀 확인을 하고요.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을 개인적으로 또 들고 있습니다. 얘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사실은 차트 보는 사람들한테 되게 이쁜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막 바닥을 만들어서 막 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매수를 좀 해놓고 이제 버티고 있는데요. 예, 마이너스기는 하지만 그래서 얘가 이제 이날 종가가 여기를 넘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넘지 못한 부분 이날 여기죠. 예, 5,050원짜리인데요. 예, 여기 이제 넘기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이날 이제 고가까지 만들어 준 부분.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위험한 그런 모습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4,880원짜리가 좀 손절로 잡아야 되는 가격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패턴형 더블 아까 쇼박스 그다음에 버킷 스튜디오 폴라리스 오피스와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보고 한 건데 쇼박스랑 같은 지금 실수를 좀 저지른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또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를 또 확인하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승 관심 종목은 없고 그 전에 이제 봤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다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런 거를 토대로 제가 계속 연구를 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답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좀 열심히 매매를 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